자, 이어서 오늘 행사의 주관 기관이죠.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곽유미 기획조정실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광역평생학습도시 광주광역시의 비전과 과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장 곽유미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지자체가 아마 이렇게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저희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축사에서 고석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저희 기관이 원장과 사무처장이 공석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참석하신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는 동서남북 광산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구 143만의 도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광역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남구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이래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올 초 동구와 광산구가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 도시이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된 전국 최초의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역 평생학습 도시라는 개념은 어디에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최초로 선포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발표 시간이 계속 밀려서 저 마음이 조금 급하지만 네,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방시대 2.0 국가에서 광역으로. 이 부분은 앞에서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맥락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전환에 가져온 세 가지 주제 정도를 제가 이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대 인구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 그리고 초고령 사회 임박입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지속이 되다 보면 노동 공급이 감소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들을 안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뉴스를 검색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인구 TF를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알파 전략으로 중점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제4기 인구 TF가 발족을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제3구 인구 TF 내용입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 지원 강화라는 축인데요.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평생학습을 한 가지 축으로 생각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되게 일반적인 취미 교양 수준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한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건 아마 모두가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인구 리스크의 해법으로 평생학습이 등장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자치분권 2.0입니다.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입니다. 그전까지 중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들이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와의 관계도 그럼으로써 많이 변화를 했죠. 우리가 약간은 국가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등한 협력적 수평 관계로 자리가 재정립이 되었고요. 그만큼 우리한테 역할이 주어지고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의식도 광역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재정공권 추진입니다. 권한이 이양된 만큼 재정적으로도 우리에게 역할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국비사업에 많이 의존을 했다면 이제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응 투자로 지방비를 확보를 해나가야 되고요. 그 비율 자체가 지방비 비율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교부받는 국비 예산의 대응 투자 비율은 지금 5대 5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굵직한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이나 집중지능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 추진 중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광역에서 받아서 배판으로 이제 키워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광역 단위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보시면 협력과 통합이라는 두 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5개 자치구의 범위를 넘나드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것의 범위까지도 넘어선 메가시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또 우리의 한 식구인 진흥원에서 전남 원장님과 전북 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메가시티 개념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네, 제주 원장님도 오시려다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하고 힘을 모으고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협력이 기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안에서도 소통과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교육부 5차 평생학습 진흥 방안입니다. 이건 내일 저희가 첫 번째 연수 주제로 강대중 원장님께서도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이건 이제 다들 아는 내용이실 테니까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 여러 가지 평생학습 대전환을 도모하는 내용들이 올 초에 계획으로 담겨서 나타났습니다. 그림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서 비전은 지금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 이걸 비전으로 제시해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바로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 평생학습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지역의 평생학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적 이슈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광주 평생교육의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광역시 그리고 5개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주요 이슈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민선 8기 출범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건 강기정호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5대 시정 목표 중에 5번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 시장님께서는 특히나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에도 꼭 참석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중간에라도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지금 폭우 때문에 엊그제 광주가 시간당 200mm 폭우가 와서 지금 집안이 좀 약화된 상태라서 오늘 또 폭우가 내리면 그냥 무너질 위험 때문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참석이 어렵다고 거듭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조직진단입니다. 구조혁신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시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선 8기 정책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 시정 과제가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52개 공약과제, 36개 세부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2개의 세부 과제로 진흥원과 여러 추진 체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시는 기대만큼 저희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조직진단입니다. 저희도 서슬퍼런 조직진단의 그 선을 넘어왔고요. 사실은 기관의 통폐합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컸었는데
다행히 저희 기관은 타기관과의 통폐합 없이 기능 강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그리고 명칭이 이제 정관 개정 이후에 7월 1일자부터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이 되고요.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이 저희한테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 가치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 2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실 박진영 교수님, 광주대학교 박진영 교수님은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유일한 평생교육 관련 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 이 첫 번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를 책임으로 맡아 주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6대 정책 영역 19개 추진 과제, 25개 연계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 고유 사무 이외에도 제가 신규 영역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이거는 조선대학교 김정현 교수님께서 추진해 주셨습니다. 4대 영역 23개 전략 과제, 85개 실행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주제가 광역 평생학습 도시인 만큼 그동안 언급되었던 기초자치제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자치시 또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이었고요. 사실 형식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형태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게 자체적이고 주도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의 기대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효과들입니다. 첫 번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이 학습 도시가 해결하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경기도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이런 7가지 의의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박성영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평생학습 도시 지정 현황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서 195개인 86.3%가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오늘에 오기까지 현장,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학습도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전국의 학습도시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현장에서 많이 애를 쓰셨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도시들인데 그중에 일부 사례를 간단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강원 양양, 경북 봉화, 충남 계룡과 청양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좀 뽑아볼까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학습 서핑,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 귀향이 눈에 들어오고요. 충남 계룡 같은 경우에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군장병 및 군가족 대상 교육, 그리고 충남 청양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전입 가족의 문화 적응,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평생교육이 취미, 예술 이런 교육이 아니구나. 이제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특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역 평생학습 도시 광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광역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을 조작적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광역 평생학습 도시란 무엇이냐? 기존의 시군구 기초 단위에서 형성되었던 평생학습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광역 평생학습 도시는 지역 전역에서 빠짐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는 행정구획을 넘어서서 어디서든 함께 협력하고 손잡을 수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다른 도시들이 손을 잡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평생학습 도시 출범이 있기까지 5개 자치구들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과 히스토리입니다. 동서남북 광산 지정된 히스토리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중에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로 상도 받고 여러 발표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네스코 GNLC 가입 도시로 광주 최초로 선정이 된 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5개 자치구와 다시 우리가 한 걸음 새롭게 내디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 광주 평생학습 도시가 그럼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의 오기까지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조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공공과 민간 영역 또 민간 평생교육 기관들에서도 그 풀뿌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을 텐데요. 진흥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그리고 마을 행복학습 지원 사업, 그리고 특화 모델 개발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각의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이걸 전파를 시키고,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의 지표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읍면동 자치구 평생학습센터 현황입니다. 올해 5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포한 우리 광역 평생학습 도시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 자화자찬 같긴 합니다만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것. 네, 여러분들은 5개라 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기초지자체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광역학습 도시를 모델링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학습 공동체 광주를 건설했다는 점. 네 번째로 우리 모두의 삶과 학습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제가 이제 기초 뭐 학습 도시를 지금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한계점들을 이제 우리는 극복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저희도 지원을 할 때 구 단위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분절적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치구 안에서도 내 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도시 간에는 은근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누가 잘하나 좀 그렇죠. 네트워크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걸 넘어서서 이제 네 거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의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행정구획은 구획일 뿐 그걸 넘어서서 소통하고, 그래서 자치구별 강점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넘어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는 것이 이 의미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광역평생학습 도시로 도약인데요. 자, 광역평생학습 도시 광주의 미션과 비전을 야무지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미션은 바로 200만 대도시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광주 인구가 14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인구 리스크를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로 평생교육이 제시가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엊그제 저희가 강대중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재를 꼭 광주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시민 인재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인재, 더 나아가서는 해외 인재까지도 영입을 해서 우리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국외 출장을 모로코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얻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143만에서 200만까지, 그래서 정말 야무진 미션을 좀 설정을 해봤고요. 비전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학습 도시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배움이 기회가 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습 도시 광주로 정해보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안 넘어갔었네요. 자,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미션과 비전 아래의 목표와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산학 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융복합 평생학습 도시 클러스터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소외하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국가, 광역, 기초가 연계된 평생학습 바우처를 연계해보자 합니다. 세 번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 운영을 위해서 인생 엠모작, 다시 가는 대학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역량 있는 시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건 아까 부시장님과 5개 자치구 청장님들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함께 선포했던 선언문입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실까요? 배움이 기회가 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습도시 광주에서 이 모든 것을 선도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혁신 과제입니다. 평생학습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 과제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냥 조직도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 지금 교육정책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여성가족교육국 산하에 평생교육팀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교육정책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저희 상임이나 모든 구조가 지금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단지 명칭 변경, 지금 저희 주무부서는 늘 사무실 이사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앞에 앉아서 경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게 뭐 이렇게 옮기고 이름만 바꾸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 평생교육팀의 위상을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팀도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쉽게 더 사업을 추진하고 큰 사업도 물어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그런 것들도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든 뭐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좀 더 현장을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 공주대학교 박상욱 교수님께서 추진하셨던 전국시도진흥원 미래운영모델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평생교육 정책 주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들이 자꾸 5개 자치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서 6개 자치구라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역할에서 탈피해서 이제 더 이상 같은 동일한 사업,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책 주도자, 정책 입안자로서 그죠? 싱크탱크 역할을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연구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기구들, 기관들과 연계, 협력, 소통, 지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5차 진흥 계획에 2번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죠. 민간 산학 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인데요. 이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평생학습을 진흥해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희는 진흥원 그리고 5개 자치구, 관내 대학과 산업체, 이제 광역 지자체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민간기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학습관 뭐 다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두가 클러스터로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델 그리고 역할들을 간단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바우처를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우처 기반 연구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기관 실태조사는 한번 직접 연구로 시행을 했었고 거기다가 올해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과연 바우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바우처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형이나 수요들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에 따라서 어떤 모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혜 모델을 좀 여러 가지 제가 시뮬레이션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물론 5대5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계실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협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추진 체계별 기능 및 역할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혁신 과제입니다. 인생 엠모작 다시 가는 대학 운영. 기존에 저희가 시민대학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좀 파편적으로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롤을 더 많이 부여를 하고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특화된 아이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뽑아내서 저희가 사실 예산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올해는 저희가 4개 대학과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역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귀국한 다음 날 하필 동강대학교가 개강식을 해가지고 시차에도 불구하고 가서 개강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지금 대학들과 저희가 협업을 맺고 한 개씩 이렇게 대학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인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당사자 연구를 통해서 또 남부대와
어디죠? 광주대학교. 네, 이렇게 지금 또 추가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보시면 아 정말 저기는 저 학교가 잘 하겠다 싶은 아이템들이고 기존의 민간 평생교육에서는 조금 다루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랄지 경제교육이랄지 또 다문화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 안전교육이나 저희가 또 서비스 러닝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일자리와 지역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문화가 좀 저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민들의 학습력을 더 키울 것이고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과제입니다. 역량 있는 시민 인재 양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인재는 저희는 좀 국한되지 않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조작적 정의를 내렸을 때 제도권 밖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도권에 한정하지도 않고 꼭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연령에 맞춰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누구나 시민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렇게 역할별로 교육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야심차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아무 데도 오픈을 안 하고 오늘 처음 공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에다가도 아직 이야기 안 한 사업인데요. 과장님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광주 청년대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니 캠퍼스 시범 사업 안입니다. 사실 저희 출자 추정기관이나 공사공단 직원들이 처음에 시험을 보고 NCS 시험을 통과해서 취업을 할 때 자리에 배치가 될 때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많이 뽑아봤자 3명, 4명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온보딩 교육을 한다거나 뭐 별도의 OJT를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실에 투입이거든요. 인수인계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있는 출자 출연기관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기다렸다. 불감통고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그렇죠. 출자 출연기관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사회초년생이야말로 진짜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일할 정말 인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니 캠퍼스를 운영을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을 해보고 연차를 더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공 영역,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걸 저희가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추진 역할 참고하시고요. 자 광역에서는 그래서 보다 더 큰 책임감과 책무성을 가지고 이제는 네, 이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끌어오고요. 진흥원은 앞으로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연구 모델 개발에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공고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광주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전남방직 1심 방직 부지입니다. 방직 공장 부지를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복합 쇼핑몰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남길 부분들 역사적인 스팟들은 좀 남기고 네,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지명 설계 공모전에서 지금 어반 에이전시라는 데서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명칭을 제시해서 이 이름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15분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맥락에 이어서 저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 광주라는 것을 마지막 멘트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행정구역의 구획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함께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삶에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라이프 롱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차갑부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는데 라이프 롱 앤 라이프 와이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에 폭과 깊이 둘 다를 네, 책임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